안녕하십니까.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도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계절에 임신하는 게 좋다, 뭐 불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있는 사람마다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데 결혼하고부터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여성이라면 초경 때부터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또 여성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실 때 뭐 사실 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도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봄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은 분들에게도 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에 임신해서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에 출산하라. 그럼 사실 좋죠. 그래서 아이도 태어나서 1월부터 쭉 가면 꽉 채워서 가는 거니까 또래 중에도 사실 제일 크고 건강할 확률이 많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100일 잔치도 날 따뜻할 때 4월부터 이렇게 5월 이럴 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도 아주 추울 때 이 산모도 그냥 요즘엔 뭐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이든 집이든 그냥 보일러 따뜻하게 떼고 누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산후풍에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후풍에 되게 많이 걸리는 분들이 여름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산후풍에 많이 걸리시죠. 아무래도 찬음식, 찬바람, 에어컨, 선풍기 자주 씻는 거, 뭐 이런 거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인 시기를 보자면 저는 이제 4월부터를 이렇게 좀 권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마다 체질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몸에 너무 열이 많은 사람은 여름보다는 좀 서늘한 계절,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정도가 좋겠고, 또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들은 당연히 봄, 여름, 뭐 또 가을까지, 가능하면 봄, 여름에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너무 더운 여름,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사실 뭐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부부관계를 하기가 뭐 그렇게 원활치는 않고, 또 이 너무 더울 때는 이 정자든 난자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고 응축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이것도 한마디로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형체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다라고 한의학에서는 보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한여름 피하고, 너무 추운 한겨울에는 당연히 이게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리고 자궁의 내막도 다 막 차갑고 말라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가운 유리판에, 겨울에 차가운 유리판에 스카이 테이프 붙여보세요.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때는 또 유산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겨울은 피하는 게 좋은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은 또 음인들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소음이 태음인이 많은데, 특히나 어쨌든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타고 뭐 이불을 잘 덮고 잔다, 물을 잘 안 마신다, 따뜻한 음식이 좋다, 식사량이 적다, 또 혈압이 낮다, 이런 분들은 되게 차가운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나 한겨울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유산이 있었던 분들은 어떤 계절에 또 유산이 되었는가를 또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체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실 때도 기왕이면 그런 걸 참조해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좋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도 나중에 우리가 임신할 시기에 뭐 자판기 누르면 뚝 아이가 뚝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경 때부터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장성해야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도 이제 초경이 14살에 시작을 해서 49에 폐경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 사람들의 영양이 풍부하면서 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2살에 대개 초경을 해서 51세까지 폐경이 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초경이 빨라지기도 하고 폐경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폐경이 늦어지는 건 별 큰 문제가 없지만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또 성조숙중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성조숙증이 있을 때는 또 성장에 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기타 또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신경 써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돈을 비싸게 주고 가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면은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무조건 중고등학교 이후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징검다리로 뚝뚝 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살 있고 두 살 있고 세 살 있고 쭉쭉 가면서 성장을 해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생리 관련해서 어떤 불편이 있다면은 그것이 누적되고 또 연쇄적으로 나중에 큰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저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오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 아이들이 되게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 자궁이나 난소 쪽에 어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난소에 낭종이 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소에 낭종, 기형종 이런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아는 우리 환자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 이미 난소낭종 수술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수술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술만 하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케이스는 간호대 이제 졸업반인데 열심히 이제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하였는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뭐냐면 우리가 똥배 나온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가스 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초음파를 해보니까 수백만 원 혹이 난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를 앉아서만 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하기도 하고 스테퍼나 훌라후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복부의 순환을 좋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신을 하려면 초경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이 난임이나 불임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머님들도 명심하시고 학생들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원한다고 해서 딱 정해진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 되죠. 뭐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리입니다. 우리 한약에서는 조경, 생리를 고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조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생리의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잘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크게 흔들림이나 틀어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리가 제일 첫 번째, 생리의 주기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 생리를 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경은 매달, 자, 짧은 날은 28일, 긴 날은 31일, 그 사이에 오는 게 좋겠죠. 보통 이제 28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일주일에서 21일에서 35일 사이에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근접할수록 좋겠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잘 맞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생리통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없어야 되고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생리통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통 뭐 우리가 어머니가, 언니가, 고모가, 이모가 어떤 친인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가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주상종이라고 해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또 다 생리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있을 때 우리가 진통제로 모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진통제로만 모면하다 보면 이것은 자궁의 난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통이 있다라는 것은 자궁의 어떤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주위는 진통제로 이것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 내막종, 자궁 선근종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나중에 임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이나 불임의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색깔이 맑아야 된다. 색깔이 아주 선홍색으로, 어떤 환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한약을 먹고요, 생리가 정말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요. 뭐 선홍색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 생리혈이 검붉다, 아니면 뭐 연탄재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너무 갈색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끝에 나오는 것은
갈색이 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생리혈이 많을 때는 선홍색, 다홍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냉이나 분비물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뭐 이 냉이나 분비물이 어떤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냉이나 분비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 질이 처한 환경이 차다, 습하다 뭐 이런 환경에서 나쁜 곰팡이들이 자라서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긴 분비물이고 이러한 분비물이 자궁의 경부를 공격해서 경부의 세포에 자궁경부 이형성증, 뭐 장상피 화생 심해지면 나중에 자궁경부 암까지 올 수 있고 이게 자궁의 내막으로 들어와서 내막의 염증, 나팔관의 염증, 골반의 염증 이런 것들을 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궁과 난소를 검사해서 초음파, MRI, CT를 통해서 뭐 이런 기질적인 이상이 없으면은 자궁이 완전하다가 아니고 생리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을 준비한다면 먼저 생리부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이제 임신의 준비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나는 언제 임신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임신 준비는 초경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건강한 생리다. 그리고 건강한 생리는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생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한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하고 임신을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건강한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